1박 2일 동안요? 네. 이게 가능합니까? 1박 2일에? 신혼여행 가서도 이렇게 같이 안 붙었어요. 지난 중국에 이어서 네. 이제 내일입니다. 음. 내일 아주 이른 시각에 시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는 또 공군 1호기를 타고 아하. 와. 일본 또 나라로 나라니까. 날아갑니다. 아, 맹활약이 심다 정말. 와. 아쉽지 않습니다. 이 취재비도 취재비인데 네. 생각보다 일정이 빡세요. 체력적으로도 힘드시겠네요. 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보통 우린 만찬 그러면은 그냥 밥 먹고 헤어지는 걸로 아시지만 대통령은 또 이 한국 국익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될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보통 시간보다 1시간이면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시간을 더 가지세요. 네. 그럼 끝나면 보통 한 10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기자들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이 보통 하시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무슨 뭐 AI도 아니고 자기 다 적은 거를 옮겨 적은 거를 브리핑 문건으로 텍스트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아, 그 시간에 빠르게. 네. 네. 연락 빠르게만 해도 11시. 또 와서 기자회견 하면은 또 이제 저 같은 기자들이 막 질문하잖아. 그러면 거의 한 12시 됩니다. 아하. 그럼 그때부터 이제 기사 쓰고 저도 막 이제 또 방송하고 이러면 네. 새벽이야. 근데 또 새벽부터 또 일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사실 요건데, 20, 30대 이 젊은 친구들이라니, 뭐 힘들더라고, 경쟁하기가. 네. 그럼 예. 네. 여유를 즐기실 줄 알았어요, 저녁에는. 전혀 그런 거 그러게요. 없습니다. 레저 타임이 없어요. 제가 좀 함께 가서 동행해서 좀 기자를 받아 적고 너무 그래줬으면 예. 좋겠어요. 근데 1사1인이네. 이번에도 또 추첨을 했어요. 근데 하필 또 돼갖고. 경쟁률이 이번에도 셌나요? 이번에도 살짝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낮으니까. 네. 낮을수록 경쟁률은 조금 내려간다고 보면 되는 아무래도 거죠? 멀면은 이제 우리 같은 중소 언론사들은 부담이 되죠. 지난 미국은 거의 중형차 한 대값 네. 피셨거든요. 어우, 엄청나네요. 그나마 이제 대통령이 살짝 좀 배려를 해주셨는데도 워낙 이게 비용이 프레스 센터 같은 거를 빌리는데 n분의 1로 하는데도 정부에서 일부 보조가 들어와도 비싸더라고 호텔이. 자, 그래도 이번에 또 중요한 또 외교 일정이 있습니다. 네. 자, 네. 뉴스원. 이재명 대통령 13일 방일 다카이치 일 총리 고향서 한일 정상회담. 네. 자, 그런데 일단은 당장 급한 게 일본입니다. 그렇죠. 지금 2개월 만에 중국을 우리가 2번이나 만났잖아. 2개월 만에 지금 미국이 저렇게 불량배 나라가 된 이후에 그나마 중국이 상당히 건전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랑 어떤 식으로든 다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전 세계 국가들이. 일종의 뭐 방어막, 안전판, 보험 또는 뭐 전략적 뭐 우호 관계, 책을 동반자 맞춰야 관계. 되니까. 예. 근데 우리는 벌써 2번이나 만났어. 2달에.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일 간에 지금 불편한 와중에 빨리 우리를 만나고 싶은 거야. 일본 총리는. 또 우리 보고 중재자 해달라고 하겠네요, 또 일본은. 엄청 바지가래기를 붙잡을 겁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네, 고향으로 이 대통령 초청한 다카이치 밀착 위한 오모테나시 공들일 듯. 꼭 오모테나시라고 써야만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결에답지 않네요. 네. 한결이 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네. 따끔한 한글을 안 쓴 거는 한결에 답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굉장히 식자 티를 내요, 한결이라는 데. 일본식 환대 문화랍니다. 그러니까 엄청 잘해주는 그런 외교를 펼치려고 한다. 조중동이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했을 때 아첨 외교 막 그랬던 것처럼 아첨 외교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일본이. 예? 이런 것도 외면하죠, 그들은. 예. 자 보니까 일단 아첨 외교 오모테나시라고 볼만한 사유를 쭉 적어놨어. 고향에서 양자회담하는 게 아주 이례적이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호류지를 가잖아 이번에 우리가 법융사. 네. 이게 세계 최고의 목적 업무 중에 하나라며요.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백제 관음상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한중 간의 외세 저항에
어떤 그 동지적인 역사의 DNA를 강조했다면 상하이 갔죠. 그래서. 네. 예. 일본에서는 우리가 또 옛날부터 서로 문화를 네. 주고받던 그런 형제 나라 아니냐. 이걸 또 강조하는 거야. 서로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좀 잡아보려고. 그러니까. 예? 이 호류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뭐가 또 있나요? 예, 아니 뭐가 있는 건 아니고 이 호류지라고 하는 데가 이제 7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건물이거든요. 7세기. 예, 예. 근데 이제 보통 이 호류지라고 하면 우리 이제 뭐 금당벽화라든가 백제의 어떤 그런 유산 같은 것들을 여기에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일본 불교가 시작된 기원과 관련된 그런 절이에요, 여기가. 예. 그렇죠. 근데 이 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일본적 양식이 독자적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백제의 목조 건축 양식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벽화 같은 것들을 보면 백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불상 같은 거는 어떤 고구려적인 어떤 그런 양식. 그다음에 그 가람의 배치 같은 경우는 서역이라든가 중국의 어떤 그 남북조 유산 같은 것들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짬뽕이네.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걸 지금 보면은 이 호류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옛날에 한반도하고 일본의 관계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불상 자체는 그냥 유네스코 세계 유산인데 이 유산에서는 이 아시아 전체의 문화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집중돼 있는 그런 어떤 유산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호류지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전체 안에서 지금 이제 예민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예, 보통 그 정치회담 같은 걸 하면은 이해관계 문제에서 굉장히 첨예한데 특히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근대 국가로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침략의 역사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하지만 최초의 기원에서 이렇게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상기를 하면서 프레임 전환을 이제 시도하는 건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어떤 의미에서는 외교라고 하는 게 좀 순진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요번에 또 중국 갔을 때도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또 표면적으로 올바르지만 강경하게 보이는 메시지를 낸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줄 세우기 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공자님 말씀으로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면 그대로 그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는 게 그냥 그렇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다카이치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제스처도 이 초대한 사람의 그 관점에 서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비분관계할 게 아니고 이런 어떤 환대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뭔가를 문제를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을 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어떤 신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초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순진한 이런 측면에 우리가 호응을 해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관계 개선을 하는데 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카이치를 좀 리드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다카이치는 겉으로는 순수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기 지지율이 70% 네, 육박하면서 그렇죠. 네. 지금 대중 강경 노선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심지어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만간 조기 네. 또 총선을 치룬다. 그래서 자민당이죠. 자민당 다시 또 독재로 의석수로 회귀하려고 하고 강행하겠다.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것 같으면서 저는 이번에 상당히 방점을 둔 게 이제 과거사 문제를 여태까지는 얘기 안 했단 말이야. 투 트랙으로 과거사와 실용 외교를 분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투 트랙을 이번에 처음으로 원 트랙으로. 자, 그래서 바로 이번에는 과거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네 번째 거. 네, 일본 정상회담에 앞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136명 등이 희생된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에도 한국과 세심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이전보다 한 발 나간 모습이 보입니다. 요거는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동안 묻어놨던 사건이거든요. 이게 1940년대에 이제 워낙 바다 밑에서 채굴을 하는 게 위험하니까 일본 노동자들은 안 했어. 우리 조선인 노동자 위주로 위험한 것이니까 이놈들이 몰아붙였다가 일본에서 소위 말하면 조선 광구
라고 불렸던 곳인데 네. 이게 이제 수몰된 거예요. 너무 가까이 파다가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걸 여태까지 묻어놨다가 어차피 일본 내에서도 이제 유해 발굴해야 된다는 여론이 살짝 일어나고 있는 와중인데 이거를 공동 유해 발굴을 하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일본인 노동자들도 여기서 많이 죽었죠. 일부 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주로 우리 조선인 징용 우리 피해자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양국의 이제 공동 조사 형식을 통해서 어찌됐든 과거사 문제에 이제 첫 발을 떼는 겁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가시적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위도 일본에서 밝혀야겠죠. 방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사실관계를 네. 일본 국가가 이제 사과를 덧붙여서 그렇게 해주면 뭐 너무너무 좋은 거고 뭐 사과까지 아니더라도 경위라도 사실관계라도 밝혀주면 너무 고마운데 아마 상당히 진전된 과거사 관련 입장이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이 사나이가 얼마나 극우적인 발언을 일삼던 잡니까? 그렇죠. 근데 여하튼 뭐 정치적 이익도 있지만 한중일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일본 내 언론들이 이렇게 주문하고 있대요. 네, 한국까지 놓칠라 일본 언론 다카이치 한국의 독도 자극 말아야. 독도 문제는 아예 꺼내지도 말고 과거사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협조할 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유감 표시까지 이제 아마 얻어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받아내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저희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일본에서 이렇게 초대한 그런 형식 같은 거. 수구 이제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어떤 일관된 어떤 그런 입장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강도로 관철시키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다카이치가 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수구적인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내정에서는 외교적으로는 지금 이런 형태의 목소리를 내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강원 양면 작전을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런 하나의 그 제스처가 이런 어떤 이제 탄광 그런 문제라든가 뭐 이런 또 이런 환대를 통해 가지고 동아시아의 어떤 다른 기업을 좀 환기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의 좀 양면 전략 같은 것들이 좀 있다고 저는 좀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주 관계한 술책이죠. 네, 하지만 뭐 이용할 거 이용하면서 우리 실용적인 이득을 알면서 속아주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우리 그런 것도 있는 실용적인 거니까. 이득을 취해내야 되니까 말이죠. 자, 이 와중에 이제 국회에서 갔었대요, 일본을. 근데 배현진이 재미있는 포스팅을 올렸어요. 네, 올해 제1동포 신년 할애회를 위한 방문 일정 중 다카이치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올린 건데. 지난 정부가 어렵게 한일 관계에 물꼬를 텄는데 잘 유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오므라이스 먹으면서 잘 물꼬를 텄대. 사실 더 엉킨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아직도 약을 파네. 근데 이게 교류라는 게 네. 일본하고 관계를 트는 그 원동력이 일본의 호감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용성도 키우면서 얘기를 해야 그게 교류가 서로 교통하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교류라는 게.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은 반감을 이빨 올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잔뜩 죄송합니다. 잔뜩 잔뜩 올려놓고 네. 일본에게만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그건 교류가 아니죠. 그런 걸 가지고 물꼬를 텄다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걸 보면 일본 정부도 굉장히 의존하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전선이 막 무한히 넓혀지니까 미중 패권 다툼을 하는데 미국, 중국 다 전선이야 지금 일본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존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워낙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외교를 하시더라도 왜 일본에 저렇게 굴종적인 자세를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류지.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국제 외교적인 고립 상황이에요. 사실은 대만 관련해서 중국이랑 싸우고 있고 실제로 이제 히토류를 맞습니다. 비롯해서 주요 이제 원자재까지도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 미국은 백업도 안 해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국제 미아가 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든 한국이랑 좀 친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정을 보면 야 1박 2일인데요. 5번을 만나요. 단독 회담, 소위 말하면 소인수 회담이죠. 확대 회담,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 그리고 1대1 한다면 만찬.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날 호류지 법령사
친교 일정까지. 1박 2일 동안요. 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1박 2일에? 신혼여행 가서도 이렇게 같이 안 붙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본 측에서 이혼하죠. 이렇게 있으면. 그렇지. 일본 측에서 이제 이렇게 아마 최대한 일정을 뽑고 네, 그리고 그렇죠. 네. 나라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했어도 안 받으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도시에서 외교 일정을 정상을 초청해서 갖는 게 사실 준비하는데 대단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동경 외에 다른 지역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게 한 번인가밖에 없대요. 역대. 그러니까요. 지금 네. 저도 이렇게 특이한 형식이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태어난 고향에서 이걸 한다? 참.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요구한 거를 받는 형식으로 하면서 최대한 지금 접촉면을 넓혀서 대외적으로 아 우리 한국이랑 친해. 지금 문화 선진국, 균형 외교의 중심, 한국이랑 친해.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도 좀 이제 실질적으로 실용 외교의 성과를 좀 올리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이제 청와대로 다시 또 넘어가는데, 야, 오늘 코스피, 야, 진짜 와. 대박이네요. 네, 코스피 4,600 돌파 마감에 역대 최고치 경신, 코스닥도 올라 네, 실제 보니까 전임 미답에 4,600선을. 와. 처음입니다. 네. 호호. 지금 코스피 그래프를 보니까 뭐 미쳤습니다, 지금. 네? 자, 이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데, 알면서도 이걸 투자를 못했으니. 네.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 110조 체납, 전수조사, 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네, 이게 지금 SNS 뜨거운 뉴스입니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체납관리단 어떻게 뽑나 채용 궁금증 총정리. 네, 2월까지 체납관리단을 한시직으로 뽑는데요. 하루 6시간 근무하고 월 180만 원. 나이 경력 불문. 오. 엄청나게도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한답니다. 6시간 일하고 180만 원. 시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하루에? 30만 원? 하루에. 하루에? 시급 30만 원. 시급이요? 네? 시급 30만 원 아니에요? 아니, 아니구나. 잘못 봤네. 월. 월. 네. 잘못 봤네. 그래도 대단히 좀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완전 잘못 잠깐 봤네. 공무원. 예. 그죠? 서울국세청이 92명. 나 국세청에서 일한 사람이야. 괜찮잖아, 이거는. 그렇죠. 7개월 동안 근무하는데 4대 보험이랑 식대도 된답니다. 와. 네. 연차 수당 별도 지금. 오호. 네. 자, 많은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